아, 너 어떡하냐? 그때 팔아가지고 너 엄청 손해봤겠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판 돈 중에 일부인 1억 5천의 돈은 주식 계좌로 이동을 시켰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7월 8일에 금 시세를 전망하는 컨텐츠를 촬영했었잖아요. 그 뒤로 금이 9월 초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12% 정도 올랐는데 혹시 그때 금 파신 거 후회하시나요? 9월 초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할 거는 전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고요. 다만 그 방송을 꼼꼼하게 보셨었으면 저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되 그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10년의 더딘 추세선으로 회귀한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었고, 저는 또 그 방송에서 4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왔고, 특히나 골드바, 신한은행 골드바, 경신금거래소의 경신금 이런 것들을 주로 매수를 해왔고, 2024년과 2025년에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총 한 38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일단 대부분의 금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7월, 8월은 횡보장세가 맞았지만 결국에는 9월 초에 급등이 일어났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댓글 남긴 분들이 아, 너 어떡하냐? 그때 팔아가지고 너 엄청 손해봤겠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판 돈 중에 일부인 1억 5천의 돈은 주식 계좌로 이동을 시켰고, 이번 달 9월 달 지금 현재 3주간의 수익률만 약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수익률인데, 올해 수익률 2025년부터 1월부터 9월까지 1억 8천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고, 투자 수익률은 78% 정도 됩니다. 저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직장인 실적주 스윙 투자자고, 실적주를 주로 추천 방송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유튜버인데, 6년 동안 경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채널도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절대 주식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경매를 얘기할 때도 있고, 수익형 블로그 같은 직장인 투자자가 꾸준한 수익을 거둘 만한 재테크를 소개하고도 있고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매달 진행하고 있는 재테크 강의에선 약 8개 정도의 재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은 단지 하나일 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이 현재는 오버슈팅, 이렇게 추세로 상승하던 것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를 떠올리면 잘 아실 거예요. 모두가 삼성전자, 카카오가 더 추가적인 급등을 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 그때만 팔았어도 나는 좋은 수익률을 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80%,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해선 약 15% 정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한때는 한 마이너스 40%, 50%가 됐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자산, 안전자산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은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만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 23%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했던 거고, 제가 4월달 최고점에도 일부를 매도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고점 수준에 이른 거기 때문에 380%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마무리한 것 뿐이지, 금을 앞으로 다시는 안 산다던가 이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금의 추세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살 거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오늘 금이 그 9월 박스권을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금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자산이 하락한다는 거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승장 때 돈이 넘치는 그 시절에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모든 주식이 다 날아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금은 그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언제든 위기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다시 하락하면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가 금 투자에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금을 10년 전부터 사서 모으셨잖아요. 현재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략 따져보면 380% 정도로 매도를 했고,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거였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매수했었던 거의 일부고, 제 영상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1차로 매도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부분이 전쟁 리스크라는 금 투자에 있어서는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저항받았었던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날 남은 물량을 매도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약 2달 동안 박스권을 거닐고 있다가 9월 초에나 돌파가 나왔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기초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러 번 저항받았던 부분에
돌파, 그것도 심지어 그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 당연히 뭐 5%에서 10% 정도 급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수 차트를 보건 어떤 대형주 종목 차트를 보건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승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의 자리에서 조금은 위험한 부분은 갭을 띄워서 상승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갭 상승이 있었는데 이 갭 상승이 있었던 것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으로서 갭을 메꿨습니다. 차트의 기초 이론 중에 역시나 갭 상승으로 시작한 것들을 갭을 메꾸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KRX 금 차트로 시세를 예측하냐라고 답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이날 4월 초에 있었던 급등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금 선물 차트는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금을 매매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세의 차트인 KRX 금 차트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금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틀 하락한 것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또는 다음 달에도 하락이 지속될지는 네 번째 꼭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촬영하실 때 금이 하락하는 근거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쟁 리스크 둘은 어떻게 됐나요? 트럼프가 중재를 나섰었죠. 푸틴과도 회동을 했고 젤렌스키와도 회동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송유관을 공격하는 등 오히려 더 전쟁은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만 봐도 리스크가 더 제가 예측했을 때의 분위기가 아닌 그 이후에 2달간 트럼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리스크는 더 커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금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금 차트를 설명해 주시면서 장기 추세선이 훼손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당시 설명을 드릴 때 장기 이평선인 20주 이평선에 최초 이탈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이탈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그널로 봤던 거고, 그 당시에는 저도 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팔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20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약 10년간 더디게 상승하던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최근 3년 안에 급등이 일어났었던 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트럼프 집권한 이후에 국제정세가 좀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지난 6월 마지막 주 3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2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9월 달에 이번 박스권 돌파가 있기 전에는 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인 급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금 차트를 떠나서 일반적인 차트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점인 172,700원의 고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약 이틀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사상 최고가인 172,700원을 당연히 재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3%에서 5% 안에 급등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어디로 잡아야 하냐면 16만 원대를 현재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하다 갭상승을 통해서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16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5만 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이 저점의 지지 저항선을 잘 확인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기초적인 차트 공부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금의 대체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둘은 어떻게 됐나요? 비트코인도 뭐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더리움 중심으로 급등이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의 추세 훼손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꼽았었는데, 현재 7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9월 이후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달러의 안전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금의 투자에는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포화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재 미국 상태는 어떤가요? 특별하게 여기서 더 늘었다던가 그런 현상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에 규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저는 국내에서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6억이라는 대출 규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스스로 슈퍼겜이라 자처하는 대통령이 주식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하게 된 거잖아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대주주 양도세도 50억으로
확정 지었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호재를 대통령 스스로가 계속 정책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신조어를 대통령이 말할 정도로 주식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금융자산, 특히나 주식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대통령 권한으로서는 연기금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으로만 늘려도 얼마든지 우량주 실적주 중심으로는 추가적인 급등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나 물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국 주식은 현재 4년 내내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시총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는 시총 240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9월 달에만 33%가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정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서 금이 투기 수단으로서 일정 부분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단이란 얘기는 과거의 안전자산처럼 변동성이 적게 우상향하는 게 아닌 급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할 수 있다는 변동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버슈팅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금 추세의 9월 박스권 돌파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올해 있었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금 박스권 돌파의 가장 큰 원인을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만 코스피가 43%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죠. 9월에만 33%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표를 첨부해 드릴 건데 엄청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또 이번에도 오라클 같은 종목들은 30% 이상 급등하는 것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중심으로 엄청난 급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자금들이 금으로 일정 부분 이동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역시나 많은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넘치는 자산 시장에서 흘러내린 돈들이 금으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필 SK하이닉스가 9월달 급등하고 코스피가 9월달에 급등할 때 금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부자들 TV를 통해서 주식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블로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유튜브 수익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금투자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 경매로 취득을 했고요. 주식 투자도 지금 주식 유튜브를 6년째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것을 말하지 단타 투자라든지 테마주 투자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금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였었고 10년 이상을 투자해서 약 380%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이고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제가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변에 금에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많지만 단 한 명도 금에 올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한국 부동산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금은 보통 5%에서 10% 정도의 해지용 정도로만 가지고 있지, 금이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고 또 반대로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다면 모든 자산을 당연히 다 금에다 투자해야지 왜 도대체 금에 투자하지 않고 아파트에 투기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이 전부가 아닌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 중에 금은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했었던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에 대한 콘텐츠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는 금의 시세는 약 20년 동안 더디게 상승을 했었던, 제가 모으기 시작한 이 지점서부터도 작년이 오기 전까지는 수익률이 겨우 2배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의 2년간의 급등 때문에 저의 수익률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카카오의 차트, 삼성전자의 차트를 경험했다시피 최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고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고, 그러면 매도한 이후에 다시 사지 마라가 아닌 어느 정도 하락 지지가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전체적인 금 콘텐츠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앞서 2차례 금 콘텐츠를 찍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주장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고, 저는 저만의 논리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금을 팔아라, 사라 라고 권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 시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의 9월 급등도 기이한 현상이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월에도 좋은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